오늘은 아주 짧게만 보죠. 코로나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발생한 이슈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 두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 CDC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정 국면, 하락 국면에서 깊이 떨어지는 정도가 줄어든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15만대를 약간 상회하거나 밑으로 움직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많게는 25만대 전후에서 움직이던 게 10만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월도미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많이 줄긴 줄었어요.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게 16,000대니까 만 중반대니까 사실 일일 확진자 수로 많이 넘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희는 뭐 몇백만, 지금 한 5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영국입니다. 이거는 독일이고요. 이것도 역시 월도미터 데이터인데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독일은 다른 유럽하고 다른 것 같아요. 독일만이 유일하게 이 봉쇄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소 속도가 굉장히 둔합니다. 지금 프랑스 보시면 프랑스 굉장히 빨리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만대가 넘어요. 12,000입니다. 지금 일간 확진자 수가. 이탈리아도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2만대 후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황 시각에서 오늘 새벽에 뉴스 보도 보면 이탈리아가 그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같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희 지금 일간 500명 나오는데도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서울에 뭐 몇 개밖에 안 남았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일간 막 몇만씩 나오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못 버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CDC 데이터인데요.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것 같은 게 다시 이제 반등 확인했고, 오늘 일간 보면 어떤 뉴스 보도에서는 20만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CDC 데이터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쪽 데이터가 어딘지를 제가 기사 중에서는 못 봤는데 일단 상황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7일 이동 평균선이 확진자 수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점을 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확진자 증가 추세가. 그리고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보시면 검사자 중에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떨어지는 이 강도,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빠르질 않아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확진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른 속도로 내려갈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의문입니다. 좀 더 버티거나 오히려 살짝 다시 머리를 들거나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 입원자 수는 이제 9만까지 올라갔다가 27일 날 89,000원으로 8만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추수감사절 지난 뒤에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두 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흐름이. 이거는 healthdata.gov 사이트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집중치료실 사용률인데 여기 보시면 집중치료실 사용률이 이거 보시면 됩니다. 76대까지 올라갔다가 73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일정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턴가 잘 보이질 않네요. 하여튼 어느 시점부턴가로 보면 60%대 후반대에 있던 게 지금 70% 초반대에 올라왔으니까 일정 수준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진단 받고 나면 그냥 뭐 집에서 혼자 자가 치료하는 뭐 이런 형태로 놔두고 나중에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야 병원에 입원시키는 뭐 이런 패턴이 있었다는 기사를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견뎠다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라면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일단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정말 상황이 심각하면 그때 앰뷸런스를 타고 하는 뭐 그런 패턴대로 했다는 것들의 보도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긴 했었는데, 다만 이제 심각한 거로 인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당국자들이. 여기 뉴욕타임즈 25일자 기사를 보면 봉쇄 조치를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머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하는 곳이 이제 늘지는 않았고, 여기는 혼재된 건데 이제 권고 수준인데 이거는 안 늘었는데요. 확연히 는 거는 일단 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때때로는 하라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 같은 데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 지역은 확연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차나 이런 쪽에 영업 중단하고 있는 곳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제 예, 그러니까 부분적인 봉쇄를 사업 지역을 하고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주로 내륙 지역보다는 이제 이 선벨트 지역, 외부 지역, 그 해안가 지역이 확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들이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거는 트럼프 지지 세력 쪽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봉쇄 조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 따라서 바이든 지지, 민주당이냐 공화당에 따라서 양단으로 일단 그 비즈니스 쪽 관련된 거는 이제 나눠져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지사들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이한 거니까, 보시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고, 이게 이념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활동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covid19.apple.com인데요. 그러니까 애플의 그 핸드폰을 보면 이제 그 어디로 이동하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동의하는 경우에 그 동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부분, 어느 영역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측정한 건데,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비 50%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름에 기사를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를 구매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게 많은 것처럼 운전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 도보도 많은데, 이것도 여름 시즌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그 calculated risk 블로그.com에 예전에 가끔 보여드렸던 거죠. 이게 보시면 이동성,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비행 여행객 처리, 제가 그 지난번에 항공 처리 최근 6일간 뭐 한 600만 정도 움직인 거 보여드렸잖아요. TSA 쪽에. 그건데 최근에 살짝 머리를 들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한 4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 레스토랑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하는 예약률 하락이, 검은색이 이제 하락이거든요. 검은색이 전체인데 후반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모여서 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극장인데, 뭐 극장 같은 경우는 뭐 오픈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사람이 모여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호텔 점유율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고 추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가. 이거는 개솔린 사용량인데 일정 수준까지 올라간 뒤에 더 이상 확대되질 않고 있어요. 이건 아까 보이는 그 애플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 네, 이건 본 거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 모이는 패턴이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겨울이 들어서 그 확산의 강도라든가 아니면 그냥 전파되는 어떤 그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잖아요. 굳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서 앉아서 마스크 쓰고 밥 먹을 때 그냥 마스크 벗고 이 정도, 뭐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할 때 뭐 이 정도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겨울 들어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동일한 패턴을 하고 있구나. 이 상황이, 사실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쉽게는 이게 코로나가 싹 진정되지는 않겠구나. 결과적으로 겨울 동안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일정 수준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연말에 오프라인 쪽에 있는 영업자들의 충격은 상당하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온라인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뭐 광끌 막 여러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은 그 좋아서 환호성을,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환호성을 치겠지만 오프라인 쪽에 있는 영업을 하는 분들, 뭐 여기 나온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혹은 레저 관광 뭐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이고요. 두 가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중국의 파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파산을 이제 당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하지만 이 용인이 그 뭔가 큰 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놔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조정, 그 다음에 너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어떤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은행도 파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돈줄을 죄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원자바오 총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 이후에 경기 사이클이 살아날 때 요 시기에 그 원자바오 총리가 긴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금리 위기 때 2010년도 요 시기에 이제 중국이 긴축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일전 조정을 다 받았어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 되면 중국이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 중에 하반기에 조정이 없이 막 올라가게 되면 후반기에 위험한,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그 실제로 인상을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흘러나오면 선제조정을 받겠죠.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의 그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그 금리 조정에 대해서 일정 수준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가야 될 뉴스가 이제 올라왔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